기생충 펀팩트. 안녕하세요. 기생충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생충 노래 약을 빨고 방송을 시작하는. 야, 방송 전에 이 노래 들으면 약간 이렇게 주사 맞는 느낌. 쫙 이렇게 에네르기 주사. 약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지죠.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우리 두 분 조사 나오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신기해요. 노래 한 곡이 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노래가 좀. 네. 저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그렇죠. 예. 이 노래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뭐가요? 어디 청에서 나오셔서 머리카락 뽑히는 거 아니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어떤 체온의 변화라든지 뇌파의 변화가 어떨까? 기생충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뇌파가? 뇌파가? 광절 12조충처럼 끝없이 막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쭈쭈쭈쭉 나오는. 제가 참 무슨 대답을 얻겠다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끝에 그 반전이요. 지난주 방송에서 그 꽃과 버섯. 꽃 같은 이야기들을 했죠 저희가. 정말. 근데 유독 문하나님의 그 꽃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달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역시 꽃은? 기생충은 사랑인데 네. 꽃도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 꽃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뭐야? 진짜. 나 왜 이래? 나 아직 못 태어났나 봐. 어떡해. 다음 주엔 제가 꽃을 선물로 가져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저희 마당에 지금 앵두랑 살구 작년에 심어놨거든요. 네. 작년 봄에 심어서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막 흐드러지게 그냥 앵두와 살구에 꽃다발로 주시는 건가요? 앵두와 살구의 점점점 네. 흐드러지게 마당에 그냥 식물에 사랑이. 이런 음란마귀들. 사랑이 꽃피는 마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준비하고 있어요, 마당이. 전체적으로. 그럼 그 드라마 제목이 맞는 제목이었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꽃펴서 맺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맞네요. 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와이러님께서 이제 문하나님한테 꽃 선물하면 큰일 나겠네요. 저 진짜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예. 그냥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냥 사랑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요 책들 준호쌤의 기생충 기운이 들어간 책들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말라리아의 씨앗 그리고 생명 진화의 숨은고리 기생 그리고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표지를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이 뒤에 두 개는 그래 좀 괜찮았는데 네. 첫 번째 할 때는 이거를 제가 보내드린 사진에서 다 트레이싱을 따신 거거든요. 디자이너분이. 근데 어떤 기생충이 좋겠냐고 해서 제가 또 굉장히 신나는 마음에 기생충 사진을 거의 한 몇십 장을 보내드렸는데 자기 디자이너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이거 동반자? 네, 동반자 이거를 이제 특히 여기 세 번째 이 파라시토이드가 기생벌이거든요. 그래서 애벌레 위에 이게 지금 밥풀처럼 원래 이 고치들이 돋아나 있는 건데 밥풀떼기 굉장히 이분 힘들었다. 한동안 뭐 잘 못 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맥주 한 잔 사드렸습니다. 쌤 저한테 또 탄산 음료 한 캔 사셔야 돼요 지금. 속이 니글니글 하시나요? 니글니글. 예. 대자와라도 한 캔 드릴까요? 꽃도 꽃으로 못 보게 만들어 놓고 버섯도 버섯으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아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랑에 꽃피는 모습들을 보면. 아니 그동안 꽃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제가요? 사람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예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예쁜 선물용으로만 혹은 뭐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용품으로만 생각했지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시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삶의 본질이죠. 생존과 번식.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나 혼자만 이상하고? 네. 그리고 CPCP님께서요. 내가 바로 째째파리 옷이다 하시면서 째째파리 사진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생겼구나. 째째파리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날개 가운데에 보시면 네. 이렇게 도끼, 손도끼처럼 생긴 문양이 있거든요. 정 가운데 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도끼 모양인데 이게 째째파리의 특징입니다. 분류. 보이시나요? 알겠어, 알겠어. 도끼가 보이시나요? 자루랑 보여요. 저는 네. 보여요. 숨은 그림 찾기 같죠? 네, 그러네.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분류하기 참 재밌는데. 아 그러면은 날개의 특징을 보고 분류를 하는 건가요? 째째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팔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날개 모양을 많이 보기도 하고 엉덩이 또 무늬. 엉덩이 무늬를 많이 네. 보기도 하고 엉덩이도 사실 사람 기준인데 그죠? 네, 그쵸. 이거 배. 이건 사실 배죠. 배. 배 무늬, 등 무늬 뭐 이런 등 무늬. 거 보고.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둥이 쪽에 있는 그 뭐 이빨이라든지 숨구멍 모양을 보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분류학의 날이었는데 3월 19일이.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게 뭐예요? 분류하게는. 그땐 뭐 해요? 나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그 생물의 형태를 보고 분류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그냥 사실은 분류하기 되게 사양 학문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전자로 많이 하니까 하긴 분자 생물학이 많이 그쪽을 차지했겠네요. 그래서 어제 분류학의 날이라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 분류학의 날 태그 걸어서 막 전 세계의 분류학자 및 그 생물 하시는 분들이 막 신나게 드립을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우리끼리만 재밌었다. 아 참 다른 세상 얘기 같네요. 그래서 막 역사 속에 유명했던 분류학자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어. 일본의 쇼와천왕이라고 그 히로히토 2차 대전 때 쇼와천왕 있잖아요. 그 네. 사람도 분류학자였대요 원래. 진짜요? 네,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뭐 분류학 책도 내고 그 히드라에 속하는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을 분류해서 히드라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되게 여러 업적들을 남겼었더라고요. 근데 천왕이 말년에. 됐다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물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또 일본에서 나름 천왕이다 보니까 뭐 연구소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나 봐요. 이과생도 왕이 될 수 있구나. 왠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왕은 문과생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 지금 왕을 하는데 이과 문과가 뭔 상관이 있어? 느낌이 그렇잖아요. 왕은 왠지 문과생 같잖아요. 이과생 아닌 것 같은데.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도 저기지 않나요? 이과 출신인가요? 네, 이과 출신이고. 그렇구나. 아 그러면 쌤은 정치인들은 이과 문과 이런 느낌이 와요? 정치 경제 문과 수업이잖아요. 네. 아 단순하다. 아주 단순하다. 아주 단순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는 기생충 전공해서 기사자계 받은 분도 계세요. 오. 지금 현재. 오. 그 영국 그 뭐지? 그 수상 휘하의 그 자문단 오. 대통령 자문위원회 같은 수상 자문위원회 네. 과학 부분 하신 분이 원래 기생충 전공하신 분이에요. 오. 기생충을 전공해서 기사자기를 받으시면 그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기생충을? 꾸준히 기생충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로이 앤더슨이라고 그 기생충 기생충의 연구에 수학적인 모델을 도입해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있었는데 가문의 나름- 영광 같은 거네요. 그쵸. 기생충 가문의. 그래서 야 기생충 기사 멋있는데 막 기생충 기사. 분류학하면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어렸을 때 종속 과목 강문계 막 이거 외웠던 거. 아. 파이브 킹덤 막 그런 거. 쌤 생물 시간에 그게 정말 싫었어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랬는데. 아우 예. 추억의 생물학 시간. 두 분의 추억에. 예. 동동님께서요. 늦게나마 이 팟캐스트의 존재를 알고 열심히 몰아듣느라 정신이 없네요. 근데 문득 듣다가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놈은 기생충은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생충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함정이 있기도 하고. 이거 선충이면 이름이 선충이면 다 기생충 아니에요? 아 선충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동물계 안에서는 제일 다양한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선충이. 그래서 뭐 썩은 사과 하나 안에 몇십만 마리의 선충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흙을 풀면 선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토양 안에 이런 선충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아무 흙이나 푸면 네, 아무 흙에나 거의 전 세계 어디나 다 살고 있어서
물론 모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네. 선충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충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빼더라도 지구의 겉에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많은 수의 선충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발견되거든요. 선충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선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난 아침마다 마당에 이제 그 흙을 만지거든요. 네. 뭐 씨도 뿌리고 흙도 갈고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고 막 아침마다 하는데 매일 아침 선충과 저는 만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눈에 선충과 보이진 접촉하고 않죠. 계신. 하지만 그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 비가 내리면 나는 특징적인 냄새가 있어요. 네, 비비린내라고 얘기를 그쵸. 하기도 하고. 네. 흙냄새. 흙 냄새 막 비가 오니까 뭐 이런 흙 촉촉한 냄새가 나 이러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과생들 방선균 냄새 막 이런 방선균? 흙에 사는 균인데 걔가 냄새가 그렇게 흙 냄새로 많이 오인이 돼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흙 냄새는 세균들이 내는 냄새라고 해요. 들이마시면서 흙냄새 좋다. 가 아니라 방선균 냄새. 이제 꽃에 이어서 흙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예,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사실 꼬마 선충 음. 좀 기생충을 오해가 아니죠. 기생충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누구한테 미안한가요? 선충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선충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간을 대표해서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생물학에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정확히 959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네? 그리고 정확히 302개의 뉴런이 있죠. 우와. 그럼 그러니까 누가 센 거야? 누가 센 거야? 진짜 난 그 센 사람이 진짜 변태 같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선충? 발달 과정을. 선충이?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어... 그래서 처음에 원래 모든 생물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인간은 몇십 조개의 그렇죠. 세포로 나뉘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959개로 나뉘어지는데 어. 그게 하나가 어디서 분화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일일이 다 알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게 발달해가는지 다 알고 있고 네. 옛날에 1980년대에 이거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아저씨가 일일이 다 포를 떠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뉴런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다 매핑을 해놓은 거예요.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안에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뉴런이 신호를 받아서 어디로 전달이 되고 그 신호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지금 이 선충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전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인공생명체를 컴퓨터 안에 구현한 첫 번째. 예쁜 꼬마 네, 선충. 그러니까 실제 생물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은 거죠. 컴퓨터 안에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그 프로그래밍에 성공해서 이제 집어넣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인공지능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재밌는 생물이죠. 오호.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흙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는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어디에 퍼져 있고 얘네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게 거의 안 알려져요. 실험실 안에서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안에서의 생활만. 그 되게 베일에 쌓인 생물이죠. 밖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거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뭐 별로 되게 찾아다닐 생각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발견한 거야? 그러게요. 어디서 발견한 거지? 신기하네. 어디서 주워왔나 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요. 네. 저 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나 문과생이라서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건가 지금 순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다 이해는 못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 이과생이라 한 80%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이게 이해 체계가 약간 다른가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이과 출신이잖아요. 네. 정준호 쌤도 그렇고. 네. 그러면 문과에서 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글을 써도 문장이 다 짧고 넘버링을 좋아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목차를 만들고 목차에 맞게 글을 써요. 네. 굉장히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문과는 인문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간의 생태나 습성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기 같은 종족에 대한 이해가 제일 없으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인간 생태 되게 어려운 최근에 취업하셨잖아요. 네. 명함 주셨는데 응. 명함에서 그 회사에서 그랬대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명함을 딱 봤는데 패러사이트라고. 아유 참. 기생충입니다. 아니 이름이 샘 이름 몰라 이름? 정준호 이름. 심지어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이 김준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들 이름을 부르는데 혼자 생충씨로 지금 불리고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도 성이 바뀌었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안 봤으면 그대로 도장 찍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러다 보니까 나도 잘 쓰지 않는 내 이름이라. 성이 바뀌어 있어서. 와 정말 갑이다 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생충이라고 부르니까 회사를 마치 숙주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자기가 그 살기 좋은 환경으로 숙주를 좀 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숙주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제 이렇게 잠깐 놀러 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숙주인 그때 처음에 우리 중간에 나오셨던 박근호 쌤이랑 같이 쌤. 오셨었는데 열심히 조정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박근호 쌤 조정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대박이다. 진짜 숙주 조정 기생충으로서 진 면목을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정준호 쌤. 저는 공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생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기생을 하는. 쌤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생이란 말이 기생충의 입장에서나 공생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정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숙주 입장에서는. 숙주 입장에서 인지를 못하는데 뭐. 그렇죠.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아예 모르고. 네. 바보야? 그러니까 기생충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쌤 어쩌면 우리도 정준호 쌤한테 나 지금 문득 뭐지 이 느낌이 뭔가 싸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쌤 우리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몰라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겉바 이거 눈치채면 안 되는데. 겉바 우리 조정당하고 있는 거여서 겉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준호 쌤 만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4년? 아니 더 됐을 5년? 거야. 그 커피 맞다. 기생충 커피 하던 시절이 그게 언제야? 벌써 2010년, 2009년. 9년 막 이때니까 6년 오래됐는데. 됐네요. 근데 내가 눈치 못 채고 있는 무언가 있다니. 내가 왜 이 사람과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뭐지? 그럼 나는 뭐지? 여기 끼어든 나는 뭐지? 이 청취자분들도 뭔가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중간 숙주가 되시는 거죠. 지금 심각해졌어요 분위기가. 나는 초반에 우리가 이 기생충이라는 어떤 그 특정 분야에 감작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감작이 아니라 우리 지금 그러면 감염된 거예요? 감염. 아 예. 인셉션에도 나오지만 가장 강력한 기생충은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인셉션 맨 앞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제보해줘서 사실 그래서 인셉션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도. 기생충이 나와요. 이래서 정말요? 낚였어. 낚였죠. 저도 낚였죠. 예. 이제 여러분은 감작이 아닙니다. 감염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요. 우린 생충 씨한테 모두 다 같이 조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인지 못하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인지 못하고 내가 네. 즐겁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땡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즐겁습니다.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기생충에 인셉션 당하시는 걸로. 머릿속에 기생충이라는 아이디어를 심어드리겠습니다. 님께서요. 에이리언도 기생충의 하나라고 하네요. 서민쌤이 영진공에 나와서 숙주보다 큰 기생충들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에이리언을 사실 저는 잘 못 봐갖고. 저는 이런 거 안 봐요. 징그러워. 이게 사실 좀 그 기생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얘가 알을 낳잖아요, 그죠? 네, 사람 안에 알을 낳고 사람 안에. 아닌가? 알을 낳으면은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몸 안에 새끼가 들어가고 새끼가 이렇게 내장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나다가 배를 이렇게 팍 뚫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기생충 얘기할 때 좀 에이리언 예를 많이 들죠.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에이리언은 사람이 원래 숙주는 아닌가? 사람을 다 죽이네. 원래 외계 생명체들을 다른 외계 생명체들을 숙주로 삼았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진짜로 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막. 그 프로메테우스인가? 그 영화가 이거 그 에이리언의 프리퀄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얼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 괴성을 지르는 듯한 이미지. 그것만 딱 생각나고. 거기도 뭔가 꿈틀이들이 몇 마리 나왔는데. 왕꿈틀이. 왕꿈틀이들이 몇 마리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예, 그 숙주보다 더 큰 기생충들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뭐 동충하초? 동충하초. 숙주보다 크게 자라죠. 결국에는. 저희가 그쵸.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동충하초. 예. 또 뭐가 있지? 식물 중에 이런 것 좀 많은 것 같아요. 라플레시아 같은 거. 크죠. 네. 그건 뭔가요? 라플레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데 꽃 한 송이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고약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 막 그런 라플레시아. 그 뭐 세계 이런 뭐 세상 그 뭐 옛날에 동화책이나 과학책 같은 거 어렸을 때 보는 전 세계 희한한 것들 막 이렇게 사진이랑 글 이야기 같은 거 나오는데 항상 등장하는 꽃인데 그거 보면은 항상 그 꽃이 이제 크기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기억이 나요. 그 막 1점 몇 미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식물이죠. 기생식물이에요? 이게 잎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합성을 못하고 다른 식물 뿌리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얻다가 꽃이 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생식물 중에 하나죠. 라플레시아도. 그렇죠. 그래서 포켓몬스터에 어, 기생충이 맞아, 두 개 맞아. 등장하는데 맞아, 맞아. 하나가 이 라플레시아고 그래서 네. 냄새꼬라 그러나? 정확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냄새꼬가 진화해서 라플레시아가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심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파라섹트라고 이렇게 자기 등딱지에 버섯을 붙이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원래 이제 그게 뭐지? 그 동충하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포켓몬스터에 제가 알기로 기생충 두 개가 나옵니다. 라플레시아랑 파라섹트. 그 라플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가요? 그쵸. 이거 네. 저기 뭐 되게 열대지방에 있는 거 아닌가?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 서식할 말레이 제도 쪽에 특별히 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죠? 냄새로 사람. 냄새가 이게 시채꽃이라고도 이제 지역에서는 시채꽃. 시채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네, 시채꽃. 네. 이게 이제 파리가 와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 썩은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게 유익한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 썩은 냄새를 맡고 파리가 꼬여드는군요. 그래서 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한. 이거 이미지 찾아보니까 그거 정말 이거 본 것 같아요. 사진에서 라플레시아라고 이미지 검색하시면 나름 꽤 유명한
유명한 식물이긴 한데. 네, 포켓몬스터가 나오네요. 검색하니까.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라플렛이. 네, 뭔가 지금 저도 꽃 같지 않게 생겼어요. 이거 마치 거기 그거 같아요. 바닷속 심해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뭐 이상한 생물체 같은 느낌? 그러네요. 약간. 뭔가 이게 폭발한 느낌. 아우 예. 하여튼 독특한 생물들이죠. 네, 굉장히 독특한. 또 사실은 그 참 기생충 펀팩트에서 라플레시아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예, 시체꽃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묘하게 계속 꽃 이야기로 돌아오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자꾸 꽃 얘기가 나오네요. 뭐지? 아니 잠깐 또 잊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생충 씨가 계속 상기시켜 주시네요. 그냥 꽃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뭐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고래 회충 이야기. 맞아요. 지난주 그 기생충에 또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가문의 영광이라 해야 되나? 기생충이 실급 검색 뭐라 그러죠? 실시간 검색. 실검 1위. 실검 1위를 한 적이 연가시 이래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래 회충. 네. 그래서 저희는 왜 고래 회충을 한번 기생충 펀팩트에서 다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뭐 그렇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전 그게 사실 기사가 나온 줄 몰랐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갑자기 하루에 2명이나 회를 먹고 속이 아픈데 혹시나 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래서 봤더니 뭐가 혹시나 해서 왔냐 그랬더니 그게 고래회충이 혹시나 걸렸을까 해서 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뉴스에 지금 막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프고 약이 없다면서요. 그러고 네 그랬지. 딱히 해드릴 말이 없네. 딱히 해드릴 말이 없고 그래서 그랬지. 그렇지만 2, 3일 안에 소화돼서 없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먹은 거를 들어보니까 아니사키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은 쭈꾸미를 드셨고 날로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또 한 분은 연어 초밥을 드셨다고 하는데 연어도 사실 한국에서는 그 들어오는 연어들이 갖고 있을 확률이 좀 적지 않아요? 대부분 냉동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20도 미만에서 이제 24시간 이상 되거나 아니면 70도 이상의 고열에서 한 2, 3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내에서는 연어가 다 냉동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연어가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먼 바다에서 큰 냉동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이라서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냉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어회에서는 가능성이 없고 좀 이제 많이 본 애들은 그냥 직접 잡아서 드시는 거에서 많죠. 큰 생선들 좀. 저는 뭐 쌤들이랑 기생충 펀팩트를 하면서 웬만한 기생충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고래 해충 가지고 막 난리가 났길래 왜 이거 쌤이 꼭꼭 그냥 씹어서 먹으면 된다고 그랬고 한 2, 3일이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준 선생님 그 무슨 의미의 박수죠? 흡족해한다 되게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을 보는 느낌. 씹어 먹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니. 쌤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서 쌤이 눈 하나 감지 안 하고 그냥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고래회충 사이즈가 실제로 보이는 사이즈라서. 네, 그러니까. 1mm. 이게 눈 크게 뜨고 회 먹을 때마다 하나씩 살펴가면서 드셔도 되고 좀 씹어서 드시면 뭐 꼭꼭. 또 고래회충 실검 1위에서 저는 기생충 펀팩트 옛 선현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래서 뭐 한 방 터트려 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연관 검색어로 기생충 펀팩트 팟캐스트가 떴어야 되는데. 아깝네. 진짜 아까워. 고래회충 기생충 펀팩트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깝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미 선점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고요. 꼭꼭 그러니까. 씹어먹기 뭐 이런 거. 술로 그때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꼭꼭 씹어 먹으면 소독이 되냐 안 되냐 그래갖고 그 정도 술로 소독은 되지 않지만 꼭꼭 씹으면 분해된다라고. 더덕한 거 맞아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럼 기생충을 보통 몇 도씨 알코올에 담그냐 그랬더니 뭐 60도씨 알코올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 보존할 때. 이거 다 기억나잖아요? 나 진짜 훌륭한 학생인데?
예. 우린 60%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 60도라고 하시는 제가 거죠? 60도라고 했나요? 아, 60%. 술에 되게 익숙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60도짜리면 보통 밀주나 이런 예, 셋, 넷, 예. 과거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쌤, 저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고려해준 기사는 클릭도 안 했다는? 왜 굳이 내가 보고 어떤 얘기일지가 너무 짐작이 다 되니까 클릭도 안 하고 그냥 고려해준 얘기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니까 컵방 내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 예.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기사에서 올린 사진이 고래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 그 다른 이제 그 뭐 물고기 안에 기생충이 한두 종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워낙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뭔가 꿈틀거리고 길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다 선충류인데 딴 걸 보고 고래충이라고 오해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기생충 펀팩트를 계속해서 들으시잖아요. 최고의 장점은 웬만한 기생충에는 눈알 깜짝 안 하게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과도한 사실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포심이 조장돼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사게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난리 법석을 나 뭐지? 정준호 쌤 지금 표정 봤어요? 제대로인데. 막 이런. 첫 시간에 쌤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도 되고 좀 더러워도 된다라고. 또 왜 의대생병 있잖아요. 뭐. 의대 1, 2년 차에는 건강염려증이 생겼다는 맞아. 점점 흐르면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이 돼가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지방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현대인은 디폴트. 예, 기생충 펀팩트를 들으면 그렇게 되네요. 그냥 흙 좀 먹고 그래요. 물고기 대충 헤쳐 먹고. 그렇습니다. 예. 싱싱한 거 먹으면 되지 뭐. 저 버섯 먹었어요. 예. 그러고 아니, 그냥- 나서도 먹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뭐 되게 좀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생명체를 먹으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먹는 거죠. 오. 예, 감수하고 맞아. 감수하고 먹어야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지구 주인도 아니고. 오, 맞습니다. 그거 잘못 먹고 감염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맞아. 감히 아무거나 주워 먹어? 뭐 이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야 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 기생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비더님께서 순위 올리자 하시면서 예쁜 벚꽃 사진 올려주셨네요. 예, 저희가 순위가 100인가 101위에서 그걸 못 뚫고 올라갔어요. 이번 주에는. 아쉽네. 아쉬워요. 예. 물 들어올 때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저어야겠네. 이거 순위 올리자고 꽃 올려주신 거 그 팟캐스트 내용 때문에 꽃을 올려주신 거죠? 그렇겠죠? 이제 그 기생충 펀팩트 들으신 분들은 다른 방송 댓글 게시판에도 자꾸 꽃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몰랐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고 저만 아는 거고 기생충 퍼펙트 들으신 분들 사이에서만 그 킥킥킥킥 하는 게 있는 거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재밌다. 한 다다음 주부터 벚꽃놀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죠. 또 한번 빵 터지겠네. 우리끼리만. 예. 이건 지금 매화 같아요, 매화. 아, 벚꽃 아니에요? 매화일 것 같아요. 매화. 벚꽃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벚꽃은 매화랑 다다음 벚꽃이랑 주- 다른 거예요? 저도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양 구분은 확실히 못 하겠네요. 매화는 매실 그 꽃이 매화 아닌가요? 그리고 벚꽃은 벚지 그 열매인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해서 공통점은 잎보다 꽃이 먼저 열린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꽃이 다 매화가- 떨어지고 나서 잎이 열리죠. 네, 매화가 한 2, 3주 빨라요. 네, 벚꽃에 비해서. 자세히 보면은 나무 가지에서 바로 뭐 열리면 매화다. 그리고 뭐 약간은 가지가 나와서 주렁주렁 달린 게 벚꽃이다. 요렇게 구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꽃이 뭐 둥글다 뾰족하다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분류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약간 생물학 전공이라고 얘기한 게 좀 부끄러워지고 아무 말 안 하는 걸로. 매화벚꽃은 실제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뭐 구별하는 법이 있긴 있대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집에 그 앵두나무가 있으니까 보는데 앵두는 매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에 바로 꽃이 다닥다닥 열려 있거든요. 근데 벚꽃은 제 기억에는 아마 송이송이 열렸던 것 같아요. 매화는 정준호 쌤 한시 이런 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절개. 사군자 중에 매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투에 그려져 있는 게 매화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벚꽃인가? 화투를 본 기억이. 화투에 꽃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동그란 꽃도 있고 뾰족뾰족한 꽃도 있고 막. 나 궁금하다. 화투에 그려진 꽃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시키는 거야. 예, 우리 청라에서님과 꽃봉우리님께서 기생충 투척님 투척하실 때 기생충 이름 좀 적어주세요 하시면서 왜냐하면 기생충 투척이라고 닉네임 써주신 분이 엄청난 사진을 그러니까. 올렸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세포 사진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기생충 사진은 잘 모르겠고. 아니 그래도 쌤 봐요. 쌤 봐요. 이게 그게 뭔지. 그 붉은색이 기생충이고 그 위에 덮고 있는 애가 세포인가? 모르겠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귀엽게 생긴 아이는? 이건 물벼룩 같기도 물벼룩. 하고. 귀여운데 눈 땡그래가지고. 애들도 귀엽게 생겼어요. 뭐지 내가 또 귀엽다는 말을 했나요? 드디어. 나도 모르게. 예. 그리고 또 밑에 흑백 사진 이건 람블편모충이고 람블 편모충. 요즘 계속 그 사진에 올라왔던. 그 약간 광대처럼 생긴 아이. 광대. 광대. 아 그리고 그 밑에 변기 들고 있는 얘는 뭔가요? 얘는 그냥 뭐 의인화한 것 같아요. 방귀대장 뿡뿡 이런 거 아닌가? 방귀대장 뿡뿡이는 훨씬 더 귀엽게 생겼어요. 예. 대장균인가? 실제로 대장균은 그냥 저기 타원으로 아무 모양 없이 그냥 네. 길다랗게 생겼어요. 쌤, 나 진짜 궁금한데요. 대장균이 그렇게 위험해요? 대장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장균은 대장에 실제로 살죠. 근데 대장균의 종류 중에 그런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대장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감염이 되면 이제 심한 장염에 걸리니까 그런 애들을 좀 조심하게 하는 거고 수질 검사나 어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는 이유는 대장균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대장균이 다른 세균들 대장균이 이만큼 있으면 다른 세균들도 이만큼 있을 거야라는 대표성을 가지는 지표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같은 거 보면 대장균 측정하고 네. 하는 게 대장균만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걔가 약간은 어떤 그 인디케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대장균이 있으면 다른 것도 있다. 네. 그렇죠. 오염이 됐다는 의미니까. 오염의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5157?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 애잖아요. 네. 걔는 뭐예요? 걔는 이제 엄청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이죠. 그래서 출혈성. 그래서 출혈성. 뭐 열도 엄청 나고 설사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막 피똥 싸고 그러는 건데 그 대장균 보통 그런 애가 하나 나타나면 대장균 그러면 다 나쁜 것처럼 네. 있겠지만 사실 대장균은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균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 아이들 빼고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위험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변기 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물을 내리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기 중으로 대장균이 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죠. 똥에서 대장균이 공기 중으로요? 응, 그게 가능해요, 쌤? 그 변기는 물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물이 튀어서? 그래서 변기 뚜껑을 항상 닫고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사실 뭐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그 어떤 생명체나 유기물 바깥으로 나오면 네. 오래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도 우리가 막 이게 콧물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닦고 손 씻고 수건으로 닦고 나면 수건을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진짜 운 좋게 정말 환경이 괜찮아서 잘 살아봐야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 일단 애들은 그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죽는데 물론 뭐 먼지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분진 뭐 입자들을 타고 세균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몸속에 있던 애가 바깥에 나와갖고 바로 얘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런 경로는 많지는 않죠. 오히려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는 그런 좀 다양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생활사를 가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좀 기생충이라던가 아니면 뭐 균류라던가 그러니까 뭐 포자도 있고 알도 있고 뭐 유충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생활사를 가진 애들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애들은 좀 그렇게 외부 환경에 강하게 살아남아 있진 않아요. 왜 우리가 변기가 그 균의 온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흔히들 뭐 휴대폰이 더러운데 얘가 뭐 변기에 몇 배로 더럽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를 자주 듣잖아요. 네. 그래서 변기가 정말 더럽구나라고 사람들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일상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변기에 물건이 빠졌을 경우에 그 물건은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변기가 쓸 이유는 없는데 다시 꺼내서. 저는 생각해보는데 변기라고 해봐야 결국에 내가 먹은 거 다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변기 청소를 워낙에 안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변기 청소는 막 변기 사람들이 청소. 되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나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죠. 냄새 나잖아요. 아 저렇게 참 예 단순하게 뭐 소변은 완전 무균이에요. 어. 진짜요? 소변에 균이 있으면 빨리 안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신장이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소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소변 그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네. 더러울 것 같잖아요. 네. 소변만큼 청정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소변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피부 질환 있으면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런 얘기하면서 어머 여자들은 독하다 이뻐지게 해서 저런 짓도 하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소변만큼 깨끗한 게 우리 몸의 분비물 중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분비물을 다 통틀어서 사실 뭐 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소변도 나오면서 경로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순수한 그 외부로 나오는 성분으로 따지면 정말 걔는 무균 상태죠. 오 이거 새로운 사실이다. 소변에 균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 예. 대변은 이제 그렇잖아요. 소변은 열려 있는 곳을 통과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우리가 매일매일 깔때기로 걸러서 그 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나가는 게 소변이잖아요. 네. 대변은 뚫려 있어요. 입부터 항문까지는 우리가 길게 늘리면 일자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대변으로 이제 통과가 돼서 거기 균도 많이 살고 하니까 대변은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걔가 대변에 있는 균이 나를 공격할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이제 가까운 근처에 이제 뭐 방광이나 요도 쪽으로 가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대변 그 변기나 핸드폰에 박테리아가 많아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대장균 그 식수에서 대장균 나오는 거랑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워낙 수가 많으니까 위험한 뭐 미생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실제로 그냥 개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더럽거나 위험한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손이 더 더러울 걸. 그러니까 진짜 예. 손만큼 더러운 게 없죠. 예. 결론은 우리 손이 또 제일 더럽다로. 예. 손을 잘 씻는 걸로. 아니 그냥 더러워도 괜찮은 걸로. 조금 더러워도 안 씻진 마시고요. 씻긴 씻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 환자분들한테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환절기에 엄청 알러지 있는 분들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덜 씻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덜 씻고 세제 쓰지 말고 그런데 처음에 다들 이렇게 약간 미심쩍은 눈으로 갔다가 한 2, 3주쯤 지나면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가들 요즘 아토피 걸린 아가들 되게 많잖아요. 아기를 그 100일 전에 너무 매일 목욕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가 막 건조해져 갖고 염증도 생기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자주 씻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씻길 필요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좀 들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발냄새가 안 되는 둥, 땀 냄새가 안 되는 둥 그러면서 동생이 제 조카를 그렇게 날마다 씻겨가지고는 기어이 아토피
그래서 애가 막 긁고 발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덜 씻겨라 아니면 씻기더라도 물로만 씻겨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엄마들이. 한 2, 3일에 한 번만 씻겨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100일 전까지는 특히나. 애기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들을 때는 하지만 막상 내 애기를 2, 3일에 한 번 시킨다? 그것도 세제 없이 얘가 좀 심각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실천으로 좀 되기가 힘든가 아니 봐요. 100일 전에 애기는 나가지도 않잖아요. 밖에. 어딜 나가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이 자꾸 씻기는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보면 좀 너무 많이 씻겨서 피부가 자극받아서 발진이 있었던 아이들은 확실히 안 씻기면 확 가라앉아요. 그렇구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 너네 피부가 이렇게 좋은 건 다 내가 매일매일 아기 때 잘 씻겨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는 유전입니다. 엄마 그거 아니래. 엄마가 그렇게 낳아줘서 그냥 엄마가 이 피부 좋게 낳아줘서 그런 거래. 엄마 매일 씻겨서가 아닙니다. 예. 피부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천적으로 내가 이 피부에 얼마나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가 악화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이란? 너무 자주 바르고 씻고 바르고 씻고 바르고 씻고.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게 진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옛날엔 거의 못 씻고 살았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피부가 망가질 거였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숙주 게임인가요? 숙주 축제 네. 이거 뭐 숙주 대량 발생 중 쉐어러 숙주 축제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났는데요. 다 뽑아야 되는데. 숙주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 네. 물을 안 주면 이렇게 버석버석하게 말라요 밑에. 아예 마른 거예요? 애들이 골았잖아요 얼굴이. 아니 그 밑에 숙주. 네 밑에 숙주. 이거. 무슨 달팽이 숙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상한 숙주들이 많이 있더라. 달팽이 숙주 설명에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보면서 혼자 신나하고 또. 나 진짜 정말 생전 이런 거 볼 일이 없는데 기생충 펀팩트 때문에 구경하네요. 예. 요즘 숙주 뽑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복치가 지나가고. 이런 게임이 약간 그 현실 도피할 때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현실 도피할 때. 네, 화장실에 앉아서 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물 다 주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딴 거 하기도 뭐 하고 할 때. 네. 추천입니다. 예, 여러분. 예.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추천 해드린다 합니다. 약쌤님께서 유럽의 기생충이 그렇게 많은 것 이유를 알겠네요. 보편적 복지 때문인 듯. 기생충에게도 보편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이게 뭔 말이야? 기생충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좋네. 와, 이건 정말 우리 기생충 쌤의 어떤 관점이 아닌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디플로님께서 문희정 아나운서님 꽃 얘기 너무 좋아하시네요. 꽃 선물에 담긴 속뜻이 사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 산.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꽃 주는 건 다 이 로맨스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쌤은 꽃 선물 좀 하세요. 왜 빨리 말을 다음 못해? 얘기. 아니 왜 말을 못해? 빨리 대답해 주세요. 선물 따위.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남자의 연애가 궁금하네요.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상의 인물 아닐까? 가상의 인물 아닐까? 여자친구? 뭐 숙주 게임처럼 어디 컴퓨터 안에나 존재하는. 사이버. 예쁜 꼬마 선충 같은 느낌으로 컴퓨터 안에서. 갑자기 저게 생각나네요.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구나. 몇 년 전에 나온 그 일본 라이트 노벨 중에 기생여친 사나라는 뭐야 그게? 내 장에서 튀어나온 여자아이가 귀엽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얘기. 샘. 네. 연애 실질적인 연애 맞으시죠? 네. 지금 있습니다. 약간 왜 이거를 왜 내가 설득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가상의 동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성 왠지 봉황새 같은 유홍이나 봉황 같은. 가상의 생물.
저희가 참 놀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예. 아르코스님께서 말라리아의 씨앗 근처 도서관에 다 신청해서 숙주들을 다 늘려갑시다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어떻게 예. 하면 되나요? 이거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도서관에 우리 정준호 쌤이 쓰신 책들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책들 있나요? 없는데 신청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 같은데. 그렇죠. 네네.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데 마을도서관 이런데. 도서관에 한두 권 나가는 게 또 은근히 쏠쏠합니다. 이빨장수님께서요. 이제 꽃같이 예쁘다는 말은 안 하는 걸로. 왜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꽃이 얼마나 예쁜데. 진짜 이 한 송이를 위해서 식물들이 한 해 내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들도 그렇잖아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들이 더 아름답잖아요. 인간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기생충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성선택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게 그러니까 보통 수컷들이 이렇게 화려해지는 거는 테스토스테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성호르몬. 근데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대체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너무 높아지면.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 스테로이드 맞으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서 호르몬을 이 정도 분비를 해도 나는 기생충 따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기생충의 관점에서 수컷이 더 아름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기생충 때문에 수컷들이 화려해지는 거로. 뭐지? 기승전 기생충. 기생충. 네. 블루벨벳님께서 우리 집 큰 테이블 야자 화분엔 그 벌레가 사나 봐요. 잎이 반짝반짝 끈적끈적. 그래서 제가 깍지벌레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좀 떼면 떼지거든요. 그거 좀 떼주세요. 야자가 근데 이파리가 튼튼하고 네. 뭐 문제가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테이블 야자의 깍지벌레가 잘 사나 모르겠네. 전 테이블 야자에서는 벌레가 사는 걸 많이 못 봐갖고 여튼 그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 샤워도 좀 시켜주고 애들 좀 떼주고 해주세요. 네. 쿠우님께서 요즘 청도나 양산, 원동 지역에서는 미나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역 엄마들이 거머리뿐만 아니라 미나리에 기생충이 많다고 해서 난리예요. 축제에 가보진 않았는데 생으로 삼겹살이랑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미나리에 기생충 많나요? 만약 있다면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아마 미나리 농가에서 피해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의혹을 좀 파헤쳐 주시죠. 이게 미나리가 원래 물에서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에 이제 그 유충이 묻어서 먹으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미나리가 봄에 나잖아요. 음. 근데 겨우내는 물이 추워서 달팽이가 못 사는데 이 간흡충 같은 기생충들이 대체로 달팽이를 거쳐서 나와야만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에 나오는 미나리에는 사실 기생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제철 음식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맘때 미나리 축제할 때 나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작년 기사로 나왔었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나 근처 보건소 아니면은 검역소 같은 데서 검사를 다 해서 맞아요. 요즘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재작년에 어디 삼성병원인가 어디 소화기내과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를 다 잘라내고 미나리에 기생충이 있다만 기사에 나간 거예요. 난 참 그 뉴스 편집 좀 그래서 그래. 그 선생님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그러니까.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제철에 먹는 미나리는 아무 상관없다 는 얘기를 계속 하시긴 하는데 미나리 계속 이게 또 봄철 되면 미나리 축제할 때 되고 이러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축제하실 때는 양껏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잘 씻어서 드세요. 네. 잘 씻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있더라도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잘 씻으면 된다고. 예. 그리고 뭐 미나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드셔도 됩니다. 네, 드셔도 예.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쿠우님 드십시오. 미나리 많이 드십시오. 축제 지금은 예, 괜찮습니다. 특히나 축제 때 같은 데는 그 근처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매우 세심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더라고요. 매우 세심하게.
네. 그리고 2.5님께서 정말 엉뚱한 질문인데요. 충치균도 기생충인가요? 단세포 기생충도 있던데 균과 기생충의 차이는? 일단은 분류학의 날이었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뭐 되게 여러 가지 생물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세균과 기생충이라고 하면 기생충은 좀 범위가 넓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세균하고 기생충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 선들이 좀 많이 교집합은 있죠. 있어요, 네. 그죠? 교집합은 있는데 세균은 독립적인 하나의 생물체기는 한데 기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사실 세균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감염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근데 세균도 엄밀히 따지면 생물체 없으면 다른 생물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긴 그러네. 흙 안에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 보면 우리까지도 다 기생충이고 기생충 아닌 그쵸. 것이 있나? 광의의 그러니까. 의미로는 다 모두 다 모두 다 기생충이에요. 모두 다. 음. 그래서 그 세균하고 기생충하고는 딱히 세균 또는 기생충은 아니고요. 세균이라고 불리는 그 관점이 따로 있는 거고 기생충은 기생충이라고 이름 지은 관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렵네 말이. 어쨌든 네, 이거는 사실 균과 기생충의 차이나 기생충의 정의 같은 거는 기생충 학자들끼리도 매일 싸우는 질문이라서 맞아요. 네,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충치균도 기생충인가요? 충치균은 세균이에요. 세균. 그냥 세균. 세균의 그냥 일종이죠. 세균이고. 단세포 기생충도 있습니까? 그렇죠. 말라리아가 제일 대표적인 예고. 아메바. 아메바도 아메바. 있고. 아메바도 네. 기생충이다. 충치균은 기생충은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충치가 기생충 때문에 걸린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투스웜이나 아니면 한국에도 치충이라고 해서 이런 또 약간 충치가 심하게 생겨서 썩어 들어가면 약간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빨이. 옛날에 그런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 네. 이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애벌레 막- 같은 거 이렇게 네. 들어가갖고 파먹는 그래가지고, 그런 네. 고개 일러스트를 이렇게 본 것 쏙 같아요. 내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뿔 달린 애들이 막 이렇게 파고 있고. 막 이렇게 네, 맞아. 삼지창 세균맨 같은 같은 걸로. 애들이 막 쪼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치충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뭔가 이에서 뽑아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좀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는데, 제주도에 예. 아마 신경 뽑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뭐 제주에 그 노비로 있던 어떤 여자가 이런 충을 몸에서 뽑아내는 거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노비를 면천을 시켜주고 그 궁으로 데려와서 의녀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 대신들한테 치료를 해주는데 이제 다른 의녀들한테도 가르쳐라 했는데 이렇게 못 배우니까 막 고문을 하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가 기술 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실록에. 와.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누구였지? 그때 뭐 무슨 참판인가 그 사람한테서 이빨에서 충치가 있는 사람한테서 뭐 벌레를 뽑았는데 구더기 같은 모양의 뭐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장난을 친 건지 뭔가 뽑아낸 척하려고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뭐 페이크. 구더기증이었을 수도 있고 잇몸 그러니까. 구더기증도 있으니까. 잇몸 구더기증은 뭔가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네. 잇몸에 구더기가 들어가서 드글드글한 거예요. 왜요? 썩어서. 썩어서 구더기는 그랬어. 썩은 걸 좋아하니까. 와서 파리가 잇몸에 알을 낳고 간 거죠. 입 벌리고 잤나? 그랬을 수도. 가끔 보고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근데 정말 영양실조가 되기 직전에 그 아주 정말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 오늘도 정말 유용한 정보와 함께한 기생충 펀팩트 우리 정혜진 선생님, 정준호 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